회장님이 죽었어요. 새벽 3시 도연병원 VIP 병동을 뒤덮은 비명. 한지민은 걸레질을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문을 열어보니 산소호흡기가 멈춰있고 홍영란 회장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뭐야,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 달려온 의료진이 지민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시선은 회장의 손에 쥐어진 봉투에 꽂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지민 양에게. 잠깐만요. 저거. 지민이 소리쳤지만 이미 이서진 부사장이 봉투를 낚아채간 뒤였죠. 열흘 후 대형그룹 회의실. 유언장 공개식이 시작되었어요. 재벌가 일가와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에 지민은 여전히 청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 홍영란 회장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전 재산 5천억 원은 한지민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한 것은 이서진의 분노였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청소부한테 전 재산을? 이거 사기 아니야? 잠깐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지민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재벌가에서 당한 모든 갑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 배경을 밝혀야 하고요. 지민이 입을 열었어요. 증명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고? 문희정 부인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녹음 파일, 영상, 증언서.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서진 부사장님이 저를 냄새난다고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밀어낸 CCTV. 문희정 부인이 돈 줄게 그냥 사라져라고 말한 녹음 파일. 직원들이 저를 식당 출입 금지시킨 내부 공문들. 너 이 미친년. 이서진이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제 출생 배경어? 지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영상을 보고서요. 대형 스크린에 홍영란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민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사실 한지민이라는 이름은 원래 내 이름이 아니었어.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이름은 내가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야. 유괴되어 찾지 못했지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가족이 진짜라는 걸. 이건 말도 안 돼. 이서진이 소리쳤어요. 가짜 딸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유산까지 물려받는다는 거야? 그게 회장님의 뜻이었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신분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무시당한 이유들이에요. 지민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회의실에 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야, 청소부, 너 몸에서 냄새난다. 다른 엘리베이터 타. 두 번째 파일. 문희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돈 얼마면 되겠어? 어머님 병실에 나타나지 마. 품위가 떨어져.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재벌가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론사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이건 조작이야. 이서진이 발악했어요. 조작이요? 지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CCTV에 찍힌 것도 조작인가요? 직원들 앞에서 절 모욕한 것도? 지민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어요. 홍영란 회장이 병상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장면이었어요. 한지민, 너는 내게 마지막 가족이었어. 진짜 딸의 이름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제 그 이름을 당당하게 가져가렴.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게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한 달 전 깊은 밤 병실에서였습니다. 한 달 전 도연병원 12층 VIP 병동. 한지민이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오늘부터 12층 좀 담당해주세요. 기존 담당자가 갑자기 나가버렸거든요. 청소팀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죠. 지민은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을 때 확실히 다른 층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벽면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여기 새로운 청소부지? 간호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규칙부터 말해줄게.
환자와 대화는 절대 금지. 청소만 하고 나가야 해. 특히 121호실은 조심해. 121호실이요? 홍영란 회장님 병실이야. 가족 외에는 접근하지 마. 특히 대형그룹 사람들 예민하거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121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표차를 확인해 봤어요. 홍영란 -VIP 특별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는데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 외에는요. 창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지민이 돌아보니 회장이 가까스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청소 담당이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깨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못 자고 있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지민입니다. 회장이 잠시 지민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한지민. 이상하게 익숙해요. 죄송한데 물 좀 드릴까? 목이 말라 보이세요. 아니에요. 규칙 어기면 안 되죠. 잠깐만요. 지민이 부탁을 무시하고 물을 따라왔어요. 회장이 물을 마시는 동안 지민은 베개를 살짝 더 세워드렸죠. 고마워요. 오늘 아무도 안 왔거든요. 가족분들도 회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계약이래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언제나 그렇지. 나보다 중요한 게 많으니까. 지민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청소를 계속하려는데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있어주면 안 될까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여기 있다가 들키면 제가 잘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제발. 지민이 망설이던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여기서 뭐해? 지민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는 왜 이렇게 오래 해? 빨리 나가. 잠깐 애가 물 좀 따라줬어.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청소부가 환자를 직접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생상 문제가 돼요. 이서진이 지민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장 나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필요한 것만 하고 빨리 나와. 지민이 황급히 나가려다가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득했죠.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안에서 이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청소부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직원과 거리 두셔야 해요. 친절은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제가 있잖아요. 너 오늘이 이번 주에 처음 오는 거 아니야? 바빠서 그랬어요. 회사 일이 산더미거든요. 그래, 중요한 회사 일이지. 지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떴어요. 다음날 다시 121호실로 들어갔을 때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미안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좀 예민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 대하는 데는 예의가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청소를 마칠 때마다 회장과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회장도 지민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고요. 이틀 후 지민이 늦은 저녁에 청소를 하러 갔을 때 회장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수치가 떨어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간호사님 부를게요. 지민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회장이 힘들게 말했어요. 자주 그래요. 잠깐이면 괜찮아져요. 지민은 산소호흡기 수치를 확인하고 병실 온도를 조절했어요. 간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죠. 15분 후 회장의 호흡이 안정되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간호사님 부를 뻔했어요. 사실 아까 서진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고 내일 보자는 문자만 왔어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민 씨는 가족이 있어요? 아니요. 고아예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회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사실 혼자나 다름없어요. 아들은 있지만
그날 밤 회장과 지민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별건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어릴 때 추억,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하지만 둘 다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 지민은 매일 밤 조금씩 더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회장에게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였죠. 회장도 지민이 있으면 안심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이상해요. 요즘 121호실에 너무 오래 있지 않아요?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가 지민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청소는 30분이면 끝나는데 왜 1시간씩 있어요?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서. 지민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런 건 간호사 일이에요.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날 오후 지민이 121호실로 가려는데 문희정 부인이 마침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청소부 아가씨네요. 문희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주 보이네요. 네, 2층 청소 담당이라서요. 아,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당신 얘기를 자주 하시던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청소하고 나가죠. 문희정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청소만 하고 나가는 건 맞죠? 혹시 어머님께 다른 부탁받은 거 없어요? 부탁이요? 어머님이 치매 증세가 조금 있으셔서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문희정이 은근슬쩍 경고하는 투로 말했어요. 직원이라면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민은 어리둥절했어요. 회장이 치매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민이 대답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 지민 씨였구나.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방금 희정이 있었어요? 네, 잠깐 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민은 망설였어요. 치매 얘기를 그대로 전해야 할지 고민됐죠. 그냥 인사만 했어요.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지민 씨는 참 착해요. 다른 청소 담당자들은 내가 뭔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는데 다들 바쁘실 거예요.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이 들고 병들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때 문희정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이서진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이서진이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약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대요. 환각이나 망상 증상도 나올 수 있고요. 난 정신 멀쩡해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시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방문객 제한하는 게 좋대요.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요. 지민이 부담스러워하며 일어섰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아니에요. 잠깐만 더 있어요.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이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직원을 붙잡으시면 곤란해요. 내가 누구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업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회장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려 했어요. 지민이 재빨리 부축했고 이서진과 문희정은 당황했죠. 간호사님 불러야 해요. 지민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이 힘들게 말했어요.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예요. 하지만 지민은 이미 간호사를 부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해보니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서진이 서둘러 말했어요. 서진아 잠깐만 기다려. 회장이 부르자 이서진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뭐요? 지민씨. 이상한 소문 돌지 않게 해줘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요즘 말과 행동이. 내가 뭘 조심해?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푹 쉬세요. 이서진과 문희정이 나가고 나서 회장이 지민을 불렀어요. 지민아 앉아봐요. 네. 내 가족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다 보여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이상해요. 왜 당신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회장이 지민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한지민. 이 이름이 정말 당신 이름이에요? 그럼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 북부의 한 고아원이요. 이름도 거기서 지어주신 거고요.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북부? 어느 고아원이요? 왜 갑자기? 제발 어디인지 말해줘요. 선덕원이요. 왜요? 회장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날 밤 지민이 퇴근하려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이서진을 마주쳤어요. 잠깐 당신. 이서진이 지민을 불러 세웠어요. 네. 어머니한테 뭔 짓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당신만 찾아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고아원 얘기까지 하면서. 그건 제가. 경고해요. 이서진이 지민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요. 나중에 큰일 나요. 지민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회장이 고아원 이름을 듣고 울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지민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1위 1호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하게 되었죠. 회장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아. 깊은 밤 병원 주차장에서 울리는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뜹니다. 지민이 받자 홍영란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어떻게 제 번호를? 비상 연락처에 있었어요. 내가 몰래 확인했죠.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지금요? 몇 시인데?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와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10분 후 병원 후문으로 들어섰어요. 회장 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가 지민을 안내했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병실 안에서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댄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헬쑥해 보였죠.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회장이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지민아, 솔직히 답해줘요.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태어난 고아원에서 혹시 다른 아이들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특히 유괴된 아이나 부모를 찾는 아이 말이에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일이라서. 회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내게 딸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유괴됐죠. 네. 그때 딸이 겨우 5살이었어요. 이름이 한지민이었어요. 지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름이 같다고 해서.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긴장했지만 다행히 간호사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제 딸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신고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지민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눈매나 미소 짓는 모양이 조금씩 닮아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알아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회장이 사진을 다시 받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간 병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빨리 숨어요. 회장이 속삭였어요. 지민이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연락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 자꾸 이러세요? 요즘 밤에 전화도 하시고. 전화? 누구한테? 모르죠. 간호사가 보니 통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민은 화장실에서 숨죽이며 대화를 들었어요. 이서진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말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이상한 말이 뭐예요? 재산이나 유산 같은 얘기 말이에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불안정하시니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약 부작용도 있고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서진이 마침내 나가고 나서 지민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미안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회장이 피곤해 보였어요. 지민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알면 안 돼요. 유언장을 왜 제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회장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에 변호사 연락처가 있어요. 내일 연락해서 병원으로 부르세요. 이런 중요한 일을 제가,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서진이나 희정이는 절대 안 돼요. 지민이 고민하던 순간 회장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약을 좀. 지민이 침대 옆 서랍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어요. 회장이 약을 먹고 나서야 조금 안정되었죠.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요? 아니에요. 자주 이래요. 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회장이 지민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내 딸이든 아니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제발 도와줘요.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 숨겨진 일들도 많고요. 어떤 일들요? 나중에 다 알려줄게요. 회장이 봉투를 지민에게 다시 건넸어요. 지금은 이거부터 부탁해요. 지민이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알겠어요. 내일 연락해볼게요. 고마워요, 정말로. 지민이 일어서려는 순간 회장이 다시 불렀어요. 지민아, 한 가지만 더. 네. 당신의 고아원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제 기록어? 네.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게 아니라면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지민은 복잡한 기분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진짜 뭔가 비밀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지민은 회장의 부탁대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큰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박 변호사님이세요? 다음 날 오후 지민이 병원 로비에서 중년 남성을 맞이했어요. 회장의 부탁으로 연락한 변호사였죠. 네, 맞습니다. 한지민 씨시죠? 박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유언장 작성 건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모르셔야 해요. 둘은 병원 뒤쪽의 작은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연락하셔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정말 이걸 비밀로 진행하시는 게 맞나요? 네, 회장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속인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민은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자신이 이런 일에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회장의 간절한 부탁이 떠올랐죠. 그래도 진행해주세요. 30분 후 둘은 회장의 병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없었죠. 회장은 변호사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회장님,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친 건 아니에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머리는 멀쩡해요.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죠. 유언장 작성이 시작되었어요. 회장이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변호사가 받아 적었죠. 첫째, 한지민 양에게 제 재산 일체를 상속합니다. 네. 전액을요? 지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회장이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당신이 이 집안에서 받은 모든 부당한 대우를 증거와 함께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지민과 변호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있어요. 회장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진짜 출생 배경을 밝혀야 하고요. 회장님, 이건 너무... 이 집안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문희정의 목소리였죠. 간호사들은 무슨 일 하는 거야? 왜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해? 큰일이에요. 지민이 당황했어요.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해주세요. 변호사가 나간 사이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아,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당신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에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냥 외로운 할머니로 봐준 거죠. 회장님.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당신이 정말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이건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이끌림이죠. 밖에서 문희정과 변호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무슨 용무가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법률 상담입니다. 그런 건 미리 알려주고 하셔야죠.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회장이 재빨리 유언장에 서명했어요.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지민이 유언장을 받아들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희정이 얼굴을 붉히며 들어왔죠. 뭐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담 중이에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희정이 회장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내일이야. 회장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청소부까지 끼어있는 걸 보니 심상치 않네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거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이 당황해서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변호사가 변명하려는 순간 회장이 말했어요. 맞아요. 유언장이에요. 어머니. 문희정이 소리쳤어요. 정신없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내가 정신없어 보여요? 지금 어머님 상태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약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거든요. 그때 이서진도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뭔가 소란스럽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청소부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문희정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이서진이 지민을 노려봤어요. 너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서진이 다가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민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당장 나가. 이서진이 지민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 순간 회장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모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문희정이 다가갔어요. 숨이 안 쉬어져.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간호사님. 빨리. 지민이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지민은 구석으로 밀려났죠. 회장이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지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유언장. 꼭. 그리고 회장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이서진이 지민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너 때문이야. 어머니를 흥분시켜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무튼 다시는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 이서진이 윽박질렀어요. 경비한테 얘기해서 출입금지 시킬 거야.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보니 이미 이서진이 주워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당장 폐기할 거야. 어머니가 정신없을 때 쓴 거니까. 안 돼요. 그건 회장님의 진짜 뜻이에요. 뜻? 병든 사람이 뭘 아냐? 이서진이 비웃었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 속아서 쓴 거야. 지민은 주저앉았어요. 이게 끝이구나 싶었죠. 회장님은 위중한 상태고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서진 씨.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은 두 부 작성했습니다. 한 부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도 함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장 그거 내놔. 죄송합니다. 이건 법률상 제가 보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모두가 병실로 달려갔어요. 회장이 약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지민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민아, 약속 꼭 지켜. 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서진이 다가서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아무도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게 할게요. 회장이 이서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나를 보호했니? 어머니. 가. 회장이 힘없이 말했어요. 다 나가. 하지만 지민에게는 다시 한번 눈짓했어요. 나중에라는 의미였죠.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돌아와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틀 후 지민은 선덕원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30년 전의 기록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며 지민은 점점 지쳐갔죠. 여기 있다. 마침내 지민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리 내용이 빈약했어요. 출생일, 발견 장소, 이름을 지어준 사람.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이름을 한지민이라고 지었는지 기록이 없네. 지민이 중얼거릴 때 옆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민이 돌아보니 고아원 관리를 맡고 있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누가요? 부인 한 분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한지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찾고 계셨죠? 혹시 언제쯤이었나요? 작년쯤인가? 여러 번 오시더니 결국 포기하고 그만두셨어요. 지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작년이면 홍영란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었어요.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명함은 안 주시고 가셨어요. 다만 기사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지민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어요. 저는 청소 담당인데요. 일시적으로 다른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이서진 부사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지민은 할 수 없이 돌아서려다 간호사와 마주쳤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간호사였죠. 지민 씨, 뭐 하세요?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김 간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많이 안 좋아요. 어제부터 의식이 왔다 갔다 하세요. 정말요? 이서진 부사장이 면회도 제안하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회장님이 계속 누군가를 찾으세요. 지민이라고 부르시면서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꼭 봐야 하는데. 밤에 경비가 바뀔 때를 이용해 보세요. 10시경이면 잠깐 비어요. 그날 밤 10시 지민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더욱 의존하고 있었죠. 지민의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지민이 정말 왔구나. 회장님, 제가 맞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어요. 회장님, 고아원에서 제 기록을 찾아봤어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작년부터 찾기 시작했어. 한지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말이야.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일까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지 않아.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 그럼 왜? 이름이 같은 아이를 찾으면서 내 딸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 그리고 너를 만나고 나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 무슨 뜻이세요? 진짜 딸이든 아니든 너는 이미 내게 딸이었어. 지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지민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들어야 할 말이 있어. 회장이 침대 및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USB가 있어.
내가 직접 녹화한 영상이야. 지민이 USB를 꺼내자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내 가족들의 진짜 모습들 모두 기록해뒀어. 그리고 네가 여기서 당한 모든 일들도. 제가요? CCTV 파일, 내부 문서, 직원들 증언 다 있어. 지민은 놀랐어요. 어떻게? 보안팀장이 내 사람이야. 몰래 수집해둔 거지.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빨리 가. 들키면 안 돼. 회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USB는 꼭 지켜.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민아,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저도 행복했어요. 가. 제발. 지민이 USB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돌아가려는 순간 이서진과 마주쳤어요. 너, 여기 왜 있어? 저, 물건을 두고 가서.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병실에 갔다 온 거지? 그때 알람이 울렸어요. 회장의 병실에서였어요. 둘 다 병실로 뛰어갔어요. 어머님, 의료진이 이미 달려와 있었어요. 회장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서진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이 가까스로 눈을 뜨고 말했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너를 형편없는 아들로 키운 것 같아서. 어머니, 지민아. 회장이 지민을 찾았어요. 고마웠어. 정말로. 그리고 회장의 눈이 감겼어요.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어머니. 이서진이 울부짖었어요. 지민은 뒤로 물러섰어요. 품속의 USB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드려야 했으니까. 다음날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지민은 USB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녹음, 영상, 문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장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민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줘. 그리고 당당하게 내 몫을 찾아. 지민은 결심했어요. 회장님의 유언대로 모든 것을 밝히기로.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후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공개식 날이었죠. 지민은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닌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회의실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문희정이 이서진에게 속삭였어요. 청소부가 이런 자리에 와도 돼? 나도 몰라. 변호사가 부르라고 했대. 회의실에는 재벌가 친척들과 주요 임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메웠어요. 박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서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고 홍영란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제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홍영란 회장의 전 재산 약 5천억 원 상당은.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지민을 바라봤어요. 한지민 양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제정신이었겠어요? 병든 상태에서 쓴 유언장은 무효야. 잠시만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유언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한지민 양은 일주일 내에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이 재벌가에서 받은 모든 갑질을 증거와 함께 공개할 것. 둘째, 자신의 출생 배경을 밝힐 것. 문희정이 비웃었어요. 갑질? 우리가 청소부를 갑질했다고? 네. 지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지민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죠. 이건 뭐죠? 이서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지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것들도 있죠. 지민이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난달 15일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화면 속에서 이서진이 지민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야, 청소부. 너 몸에서 냄새난다. 다른 엘리베이터 타? 이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있어요.
지민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어머님한테서 멀어져. 돈 얼마면 되겠어? 500만 원? 1000만 원? 문희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문희정이 소리쳤어요. 조작이면 원본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겠어요.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있어요. 화면에 내부 문서가 나타났어요. 청소 직원 한지민 식당 출입 금지라는 결제 문서였어요. 결제자는 이서진이었죠. 그리고 이건 지민이 새로운 폴더를 열었어요. 직원들의 증언서예요. 수십 개의 증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지민이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모욕받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이 몰래 수집해 주신 거예요. 지민이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셨던 거죠. 이서진이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왜 그러셨을까요? 지민이 이서진을 직시했어요. 아마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때 마지막 파일이 열렸어요. 홍영란 회장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지민아, 내가 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는 건 약속을 지킨 거야.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답은 간단해. 돈 많은 가족보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한 사람이 더 값졌어. 화면 속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서진아, 희정아. 너희는 내가 돈이 떨어지면 버려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민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었어. 이서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민이 새로운 폴더를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음 이서진이 비서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위중해지면 즉시 알려라. 유언장을 바꾸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지민이 다음 문서를 보여줬어요. 문희정이 변호사에게 문의한 내용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방법.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죠.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지민이 심호흡을 했어요. 제 출생 배경에 대해서요. 지민이 고아원 서류를 화면에 띄웠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홍영란 회장님이셨고요. 뭐라고? 이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회장님은 유괴된 딸을 찾다가 포기하셨어요. 대신 저 같은 아이를 돕기로 하셨죠. 이름도 잃어버린 딸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화면에 고아원 기록이 나타났어요. 한지민이라는 이름을 기부자가 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 아닙니다.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에게는 진짜 딸이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회장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어요. 지민아, 너는 내게 마지막 선물이었어. 잃어버린 딸을 찾지는 못했지만 너라는 딸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내 진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는 내 유산은 받을 수 없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었어.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한지민 양이 정식 상속인이 됩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서진이 의자를 차며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러세요. 지민이 조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공개된 증거들도 함께 검토될 거예요. 기자들이 이서진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문희정은 이미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지민은 홀로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요.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그 뜻을 이어가야 해요. 그날 저녁 지민은 회장의 병실이었던 곳을 방문했어요. 이제는 텅 빈 공간이었죠.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요. 한 달 후 대형그룹 회장직을 맡게 된 지민은 서울 중구의 한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죠. 지민이 청소부로 일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지민아.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랜만이네. 요즘 바빠서 못 왔구나. 네,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일로 왔어요.
지민이 서류 가방을 꺼내 건네자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야? 이 건물 임대료 3년치를 미리 냈어요.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인상될 거예요. 뭐라고? 너 어디서 이런 돈을? 긴 이야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청소하는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민아,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식당을 나서며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가 전화했죠. 회장님, 이서진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그래요? 문희정 씨는? 해외 도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지민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지민은 대형그룹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어요. 오늘부터 대형그룹의 운영 방식이 바뀔 거예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모든 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청소나 경비 등 모든 업무는 동등하게 대우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 사내 식당에서 청소 담당자들도 임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평소 무시받던 직원들의 박수가 컸죠. 한 달 후 지민은 사람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재단 사무실 한 구석에는 홍영란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 직원이 물었어요. 좋은 일이지만 실수하지 마세요. 지민이 조언했어요. 돕는다고 해서 상하 관계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날 오후 지민은 도연병원을 방문했어요. 121호실 앞에 서자 추억이 밀려들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제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민이 인사했어요. 저는 한지민이에요. 아, 대형그룹 회장님? 여기는 왜? 이 병실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거든요. 가끔 들러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환자의 보호자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편하게 있으세요. 지민은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홍영란 회장이 마지막 날들을 보낸 그 창가에서요. 회장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지민이 속삭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었거든요. 병실을 나서며 지민은 청소하고 있는 직원을 마주쳤어요. 과거의 자신 같은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청소부가 깜짝 놀라며 인사를 받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힘든 일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병원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청소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말 들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럼 안 되죠. 모든 일은 소중하니까요. 지민이 병원을 나오며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회장님을 처음 만난 곳, 인생이 바뀐 곳이었어요. 한지민이라는 이름, 이제 정말 제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지민이 혼잣말을 했어요. 회장님이 주신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그날 저녁 지민은 고아원 시절 단짝 친구였던 수정과 만났어요. 수정은 여전히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지민아, 정말 대단해.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변하면 안 되죠.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지민이에요. 단지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을 뿐이죠. 회장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셨나 봐. 네.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요. 수정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조심해.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회장님 덕분에요. 그날 밤 지민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회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아직 그 큰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니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영상 파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변호사가 시간을 맞춰 발송한 것이었죠. 지민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것을 잃었겠지. 상속도 받고 내 마지막 부탁도 들어줬고. 화면 속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나에게 다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재산을 물려주는 건 감사의 표시일 뿐이야. 그리고 기억해.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착한 마음 말이지. 영상이 끝나자 지민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회장님 약속해요. 제가 받은 이 모든 것 의미 있게 쓸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회장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게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지민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길이었죠. 한지민. 이제 정말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게요.